여러분 안녕하세요. 비트백서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현금 화폐가 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다, 아니다, 화폐다. 이렇게 두 가지의 상반된 시각이 존재를 합니다. 물론 둘 다 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면은 화폐는 맞는데 금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분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반적인 시각은 디지털 골드, 그러니까 장부상에 우리가 올려놓고 디지털 장부상에 어떤 음각해서 그 가치를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약간 금 같은 그런 영구히 존재하는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감각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졌어요. 비트코인 어들 중에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100%고요. 그거에는 어떤 이견이 없습니다. 특히 요즘 비트코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라든지 또는 ETF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금 AUM,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 같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제1 가치,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화폐냐 아니냐를 논하는 단계까지는 이제 잘 가지 않으시는데, 이 비트코인 정확히 뭐냐, 어디에서 가치가 오는 거냐 이거를 얘기할 때 궁극의 안전자산으로서, 그래서 금과 같은 영원불멸한 안전자산의 특성을 가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많이 잘 설명해 주시죠. 우리 같은 코리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인기가 많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개념이 바로 화폐입니다. 화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폐라고 하는 것은 이 국가에서 일단 발행을 독점하죠. 그 다음에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뭐 그게 외환 당국이 됐던 아니면은 한국은행이 됐든 뭐 그 주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환율이라는 거를 방어를 합니다.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안 그러면은 엄청난 국가적인 혼란이 야기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원화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통용화된 화폐를 쓰는데, 모든 물건 가격들이 다 일단 원화로 매겨지지 않습니까? 아메리카노 한 잔에 뭐 2, 3천 원, 그리고 제가 신고 있는 신발 한 켤레에 뭐 10만 원, 2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가격이 뭐 6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이 매일매일 화폐 가치가 널뛰기를 해서 바뀐다면 얼마나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겠습니까? 바로 그게 이제 개도국들에서 보여지고 있는 초인플레이션 때문에 국가적인 소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 빵이 100원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200원이 돼 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300원이 돼 있어. 이러면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어떻게 살아? 나 먹고 살지 말라는 거냐? 이런 이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단순히 빵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화폐 가치를 잘 방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국가 경제를 엉망으로 운영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발생하는 초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바로 국민들이 불만을 갖는 거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런 걸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크게 경험해 본 적은 없죠. 1997년 외환위기 같은 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나라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건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죠. 진짜 IMF에서 구제금융 해주지 않았다면 국가부도에서 더 심각한 사태까지 이어질 수도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우리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은행 시스템, 금융이 불안정하면, 외환 보유고가 특히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 달러를 많이 벌어와 주길 바라는 마음, 그래서 응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당국 그리고 뭐 행정부에서 이 달러 보유고를 큰 달러 보유고를 유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원화 환율 방어를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을 이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이 화폐로 쓰일 수 있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는 그렇다입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요.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으로 가격을 매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물론 소비도 합니다. 하지만 돈은 단순히 소비만 하는 용도가 있는 건 아니죠. 돈은 저축의 용도도 있습니다. 뭐 저축에 투자까지 포함을 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저축을 아예 안 하시는 분들도 결국엔 저축을 하시는 겁니다. 어딘가에 투자를 하실 테니까. 그냥 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 저축을 하는 겁니다. 미래에 쓸 시점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저축입니다. 근데 은행에 맡긴다. 그거는 내가 내 손을 떠나서 다른 곳에다가 보관을 하면서 그 리스크만큼 이자라는 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자라는 게 결국 돈의 값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만큼의 돈의 값을 받는 대신에 당신한테 내 돈을 주겠어, 맡겨놓겠어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행들은 이제 그 돈을 잘 유통을 합니다. 부분 지급 준비율이라는 걸 이용해서 통화 승수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가 100이라는 돈을 맡기면 1000만큼의 돈이 외부로 신용이 창출되어서 나가서 그만큼 경제가 더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죠.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만약에 그래서 이 소비의 이 매개체로 쓰인다면 가격이 일단 비트코인 기준으로 매겨져야 될 거니까 원화 환산 가치는 계속 흔들릴 겁니다. 비트코인은 통화를 발행하는 주체가 없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미국으로 치면 연준, 뭐 영국으로 치면 영란은행, 일본으로 치면 일본은행, 이런 은행들이 통화량을 발행을 조절을 하고 기준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 통화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환율이 달러나 아니면 외화 대비해서 너무 절하되거나 너무 절상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시소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주체가 없어요. 그런 걸 해줄 주체도 없고 그런 거를 하려고 만들어진 어떤 회사나 단체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변동성이 심한 게 당연한 겁니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나쁜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동성이 심하다. 그거는 그만큼 비트코인의 가격이 투명하게 운영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반대로 원화 가격이 일정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불투명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상 시장에서 평가받은 가격이 아니다. 이거는 조작된 가격이다. 일례로 테더 같은 거 보세요. 우리나라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상장된 USDT 테더 가격은 1,500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은 아직도 1,470원이에요. 그러니까 30원 플러스 알파만큼 외환 당국이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만, 나중에 다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정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아니냐는 저는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결국 다 드러나겠죠. 이게 시장에서 정말 투명한 가격으로 매겨져서 우리 경제에 그 완전히 100% 투명한 환율로 적용되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를 우리가 봐야겠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원화 가격을 원달러 환율을 인위적으로 눌렀을 때 한 부분은 좋겠죠.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만큼 반대급부가 안 좋은 부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아주 투명하고 솔직할 때 저는 더 나은 결과로 귀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제 자유주의에 입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거는 자유주의에 입각한 화폐입니다. 시장에서 공개적으로 가격이 결정된다. 그래서 투명하다. 그리고 이 투명한 가격이라는 건 결국 신호거든요. 시그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 프라이스 디스커버리, 가격 발견, 그리고 프라이스 시그널, 신호라고 하는데, 이 가격이라는 건 엄청난 정보예요. 그거 자체로 거의 유일무이하면서도 거의 뭐 확실한 정보. 그러니까 내가 시장에 참여해서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격만큼 중요한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커피 원두를 사서 그걸로 아메리카노를 만들어서 고객한테 파는 카페 사장이라고 했을 때 커피 원두의 가격이 투명한 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커피 원두를 내가 지불할 때 쓰는 화폐의 가격도 그래서 투명할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내가 커피를 수입하는 사람 또는 커피를 수출하는 사람 다 양쪽의 의견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단순히 원달러 환율이 낮게 유지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수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커피 원두를 외국으로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줘야 좋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외환 당국에서 이거는 사회적 분열을 초래한다, 뭐 경제적인 공황을 초래한다 이러면서 인위적으로 누른다. 그러면은 나는 그냥 앉은 자리에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삭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사회적인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안 좋아. 약간 이렇게 다들 겁을 내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돈의 가격도 시장에서 투명하게 공개되고 경쟁을 통해서 시장에서 매겨져야 한다고 믿었던 학파가 바로 고전주의 경제 학파, 오스트리아 학파입니다. 미제스, 하이에크, 로스바드로 대변되는 이 시중화폐론자들, 이 시장화폐, 시장에서 이것 화폐도 민간에서 발행해서 민간 화폐가 경쟁하면서 결국 승자가 살아남게 둬야 된다라고 하는 민간 화폐를 주장했던 이 경제학자들, 저는 이 의견에 상당히 동의하고요. 비트코인이 바로 그거에 진짜 실현된 결과물입니다.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는 이런 기술이 없었죠. 비트코인이 바로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변동성이 심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화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돈을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저축을 하는 개념으로도 쓰는데 비트코인은 저축을 하면 훨씬 더 유리한 화폐입니다. 원화는 내가 저축을 하면 그 가치가 떨어져요. 너무나도 이거는 유명한 그 팩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은행금리 3%입니다. 그거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나한테 손에 쥐어지는 거 없어요. 그래서 다 이제 부자들은 대체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웰스 매니지먼트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고 연평균 그래도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그게 없는 그런 이제 펀드 매니저들을 고용을 쓸 수 없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그냥 개인 투자를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 나서고 뭐 S&P 500 지수, 나스닥 같은데 적립식으로 투자하는데 투자하면 그래도 연평균 10에서 12% 정도 나오니까 그렇게 불을 불려 나가시겠죠. 이런 것들도 다 근데 원화 가치 하락에 절대적인 피해를 받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도 다 이 원화 기반 또는 미국 기업이라면 달러 기반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절하되면 절하될수록 내가 사실상 받는 명목 수익률은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S&P 500 지수 투자해가지고 15% 수익을 얻었다 연말에 1년 수익률로. 근데 거기에 화폐 가치 하락이 15%라면 사실상 똔똔입니다. 그리고 화폐 가치는 실제로 연평균 10%씩 떨어져요. 우리가 CPI,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걸로 화폐 가치가 뭐 연 3%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벡터입니다. 벡터. 모든 사회 영역 곳곳 내가 어디에 소비를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적용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3%라고 계산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에 소비하는 곳이 더 많은 화폐 가치 하락에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곳이라면 실질적으로 입는 구매력 하락은 20%, 30%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 연평균 수익률 올렸다고 좋아할 거 없다. 어차피 마이너스 수익률이다. 그러면 그걸 상쇄하는 뭔가에 투자를 해야 되고 저축을 해야 되고 투자라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축을 해야 되고 내 돈을 연평균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60%씩 가치를 올려줬던 좋은 저축 수단이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얘기 듣는 거고요. 금도 엄청나게 좋지 않습니까? 요즘 뭐 난리 났잖아요. 24년 한 해 동안만 30%가 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금은 다시 한번 증명을 한 겁니다. 화폐 가치, 달러 가치가 15% 하락할 동안 30% 올라줬으니까 15%의 실질 수익을 올려줬어요. 아주 좋은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걸 증명을 해냈죠. 비트코인도 뭐 100 몇십 프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또 증명을 해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지수는 S&P 500 지수랑 나스닥 지수는 한 20%밖에 못 올라줬어요. 24년 1년 동안. 그러므로 뭐 그럭저럭 괜찮은 실질 수익률 5%라는 아주 뭐 좋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은 그 정도 자산이라는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러분? 비트코인이 정말 화폐가 아니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저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딘가에는. 뭐 부자들은 부동산도 사고 뭐 아니면은 비상장 주식에도 뭐 남들보다 빠른 기회를 얻어서 투자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일반 우리 대중 99.9% 우리 대중은 어디에 저축을 해야 되느냐? 바로 그 대체 자산으로서 나온 아주 좋은 탈출구가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야 돼요. 저축을 해야 돼요. 그 저축을 해나가는 비트코인 계좌, 은행 계좌에서 필요할 땐 찾아서 원화로 바꿔서 소비하면 됩니다. 꼭 가격을 비트코인으로 매겨놓을 필요는 없어요. 가격은 여전히 원화로 매겨놔도 됩니다. 어차피 그 가격은 떨어집니다. 네, 원화 가격이 가격은 올라가겠구나. 어차피 원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가요. 내가 지금 여기 쓰는 뭐 물건이든 아니면 소비, 뭐 먹는 음식이든 가격은 올라갑니다. 근데 그 가격 상승분을 만회할 수 있는 저축도 똑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화폐인 겁니다. 비트코인으로 모으다가 원화로 바꿔서 쓰면 되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 되겠냐면요. 아마 사업가들과 자영업자들이 먼저 비트코인을 받을 거예요. 사실 그럴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들도 결국에는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내가 자영업자예요. 커피 팔아요. 근데 원래는 돈 막 벌어요. 커피 팔아서 번 돈을 한 뭐 5, 60% 정도는 비트코인을 샀어요. 그게 좋은 저축 수단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럼 이 자영업자는 이 생각을 하겠죠. 이럴 바에는 그냥 내가 비트코인에 결제를 받는 게 낫지 않을까? 어차피 비트코인을 사는 용도로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그러면 그냥 아예 이렇게 써붙이는 겁니다. 자, 제가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주시는 분께는 5% 할인해 드릴게요. 그렇게 옵션을 열어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5% 할인 받기 위해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이퍼 비트코이나이제이션, 초 비트코인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비트코인 스탠다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사람들과 결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더 이상 원화로 바꿀 필요 없는 세상, 비트코인으로 그냥 순환 경제가 실현되는 그런 세상도 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오진 않을 겁니다. 어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모수가 모여서 특정 임계점을 딱 넘어야 그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요원한 수준이죠. 근데 결국 온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골드이자 디지털 캐시도 될 수 있다. 단순히 비트코인으로 현금 결제할 수 없다. 비트코인으로 물건 가격을 매길 수 없으니까 화폐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1차원적인 시각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재밌으셨죠? 비트백서 항상 이렇게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